특집 세미나 간병의 축복. 이 시간 평화교회 최종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간병의 축복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병인, 다시 말해서 가족들이 간병하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미래의 삶은 불안해하고 이를 대비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미래의 삶 가운데 아마 큰 문제가 될 것은 고령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가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간병의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의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 고통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간병일로 힘겨워하고 사투를 벌이는 가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증 환자 가족을 간병하느라 직업을 포기하는 가족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환자를 곁에서 지속적으로 돌보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병은 옛날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노인을 위한 간병 기간이 오래 지속됩니다. 부모님 가운데 한 사람만 돌보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두 분을 혹은 양가의 부모님을 모두 간병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다중간병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쪽은 요양원에 모시고 한 분만 모신다든지 이렇게들 하지만 여전히 늙고 장수하는 시대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가족이 가족 간병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예측하고 대비해 두어야 됩니다. 과거부터 우리 사회는 부모님에게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연로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없을 때 지원하는 일은 항상 가족에 의존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혜택도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을 돌보는 일에는 사회복지만으로는 많이 미흡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늘어난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노쇠, 치매, 파킨슨병, 진행성 암과 같이 간병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는 고령사회에서 가족의 간병 역할은 확장되고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모든 가족 간병인들은 쇼핑이나 세탁, 집안일, 식사, 교통, 청구서, 금전관리, 주택유지관리 같은 집안일을 보면서 환자를 돕습니다. 간병인의 44%는 간병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관리라든지 이동성 작업 등도 사실은 가족 간병인의 의무가 됩니다. 음식 섭취하는데 보조하거나 배설 뒤처리라든지 또 몸단장, 목욕단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환자를 위해서 약을 제공하는 거, 진료 예약이나 병원 이동 같은 거 돕는 것, 또 치매나 한두 가지 이상의 돌볼 필요가 있는 노인분들은 간병인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서적, 사회적 지원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병인과 환자 가운데 관계에서 요구가 증가할 때 환자에게 신경 쓸 것이 더욱 많아집니다. 환자의 정서적인 변화는 때로 만나는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 때문에 간병인은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병인은 자신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우울 증상, 불안이나 과민성, 때로는 분노를 다뤄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병가족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병인은 종종 치료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간병 대상자가 필요한 지역사회로부터 의료 보장 혜택들을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요양 등급을 받는 등의 특정 서비스라든지
잠재적 비용에 대한 간병 수혜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 등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종종 중증 환자 노인은 그리고 간병인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혹은 공공 및 사회복지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병인은 도움이 없이 이러한 다양하고 진화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복잡한 시스템들을 탐색해야 합니다. 조정자로서 가족의 역할은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연결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 간의 기본 커뮤니케이션 링크 역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의사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병인과 환자는 치료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종류의 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병인으로서 그런 모든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겠죠. 의사결정 역할의 유형에 지시할 수가 있고요. 또 지원하거나 안내하거나 옹호한다든지 또 결정에 주저하는 다른 가족들을 대신해서 당사자인 노인이 결정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는 대리 의사 결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면적이고 복잡한 간병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간병인은 특정 요구사항이나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및 의사소통 기술과 같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준비 없이 가족이라도 쉽게 간병인을 자원하게 되면 곧장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가족 간병의 역할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종종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간병인의 교육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체계적으로 가족 간병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지식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러한 간단한 간병 지식을 나누고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면 한국 사회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족 간병이라면 효과적으로 가족들을 어떻게 간병할 것인가? 자, 먼저 가족 간병인으로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면서도 간병을 자원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병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책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배우자건 부모건 장애가 있는 자녀건 간에 도움을 준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혹시 환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대신 몇 가지 우리 가족들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이들을 돌보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배우는 것이 유익합니다. 알면 알수록 주어진 간병인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불안감이 줄어들고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간병인들을 만나보십시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쩌면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조언을 받고 지원을 받는다면 매우 유익하고 때로는 유한이 될 것입니다. 의사나 전문가가 말하는 걸 무시하지 말고 대신 당신의 직감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때로는 힘에 겨울 때 사랑하는 가족을 시설에 보내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간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위해서라면 간병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모시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후회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감정 문제가 아마 두 번째 문제일 것입니다. 자, 간병을 하다 보면 분노, 두려움, 분개, 죄책감, 무력감, 슬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고 혹은 단점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의심이나 불신의 마음이 들더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가족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때로는 간병하다가 불안이나 걱정의 마음이 훅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당연히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압박을 받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화를 내거나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병 가족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죄책감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간병인들은 양가 감정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한편으로는 잘 돌보려는 마음도 들다가 다른 편으로 짜증이나 실증이 급속도로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환자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든지 내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을 때 간병인들은 종종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여기시고 받아 넘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통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간병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오랫동안 돌보는 처지에 있는 간병인들은 보통 사람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에 걸려도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간병을 시작하면서는 함께 오는 손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을 모시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 꿈꾸던 모래, 어떤 건강한 미래 또는 미뤄뒀던 목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현실 등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간병 지원자를 그래서 찾아보십시오. 효과적으로 간병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지원자들이 중요합니다. 내 일을 나눠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들은 간병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자와 진심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살핌을 받는 능력이야말로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다룰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당신과 환자 모두에게 큰 의미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침착하시고 긴장을 푸시며 매일 기도하시면서 돌보는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도 개선시켜주는 유발할 수 있는 생물학적 변화를 유발하는 호르몬을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사랑하는 간병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서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간병인을 연구한 그런 조사 리포터나 서적을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병 스트레스와 간병 우울증입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간병하다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에 걸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병하는 분들은 매일 시간 내어서 긴장을 풀고 자신을 조절하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때에는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가족이 아플 때 해결할 문제를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질,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 미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 암이나 뇌졸중 혹은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환자의 아픈 상황이 나머지 가족의 평안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들이 힘을 모아 사랑하는 환자, 가족을 간병하고 치료하도록 돕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질병이 나머지 가족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장애물인 것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갑자기 가족에게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것을 사전에 대처할 때 온 가족이 슬기롭게 극복하고 아픈 가족을 강력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정서적인 격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그래서 많은 가족들은 무력감이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정은 사람마다 영향 미치는 정도가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일부 혹은 전부 느끼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외부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료 과정에서 벌어질 일을 예상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하게 절망하거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좌절하게도 됩니다. 정서적 격변을 이겨내야 합니다. 기능장애입니다. 그동안에 가족들은 가정 안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수행해서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출근하여 일하거나 어머니는 항상 집에 있을 줄 알았고 아이들은 학교 다니거나 직장에 갔다 오는 줄 알았는데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너무 아파서 기능을 할 수 없다면 가족 구조가 온전한 궤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머지 가족은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환자가 담당했던 역할까지 수행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또 부담스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 소진입니다. 가족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다든지 간병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든지 또 이곳저곳 이동하는 것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엔 정신없이 감당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간병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병 때문에 신체적으로 피곤이 누적되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일정이 엉망이 된다든지 매일 아침부터 지친 느낌이 든다든지 식사를 할 수 없다든지 신체적 통증이 생기는 것 이것은 간병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증상이 됩니다. 불완전한 그런 관계로 갖게 됩니다. 일부는 물론 이해하고 서로 이런 그 간병 상황을 지원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일부 가족들은 자신에게 소홀하다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 가족들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면서 그리고 질병에 대처하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손실은 당연합니다. 환자가 만약 어린아이라도 부모 중에 한 명은 직장을 휴직해야 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장애 소득을 받는다면 그동안에 받았던 일정한 급여 수준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비나 교통비나 약값이나 또 외부 간병인을 고용할 때 비용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빠르게 증대해서 가족들에게는 재정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입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을 끊임없이 돌보다 보면은 간병하는 가족 자신은 취미나 사교, 종교 활동을 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쌓이게 되면 취미 활동한다든지 생필품을 제외하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드린다든지 심지어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것까지도 망설이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질병으로 인한 감정적 영향은 또 다른 사람들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 냉정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즐겁게 지낸다, 친구를 만난다, 잔치한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이 이런 분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지원 가운데 아마 치매 환자를 돕는 이들이 꽤 많을 줄 압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가족 간병이 사실은 좋은 일이긴 하죠. 그러나 부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이 있는데요. 가족 간병은 남은 가족들도 돌보면서도 치매 환자를 대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에 따라오는 문제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생활도 해야 되고 간병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면서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간병인들은 많은 부담을 안고 스트레스나 우울증, 기타 다양한 건강합병증의 위험을 증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간병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간병인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반응하고 느끼는 방식을 악화시킨다든지 혹은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많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신체 장애가 있는 이들 돌보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다라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는 때론 어린아이 돌보듯 매사에 집중해서 모든 행동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긴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간병인의 긴장은 우울증과 불안을 포함한
심리적인 병적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 간병인을 돕는 지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구적 지원입니다. 즉 일상생활이나 가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에게 정보, 의료 전문가라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었던 정보를 나눠주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지원해주는 정서적 정보 지원 등이 아마 중요할 줄 압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영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쉽게 지치고 탈진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나 심적 웰빙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많이 발견됩니다. 간병인을 위한 지원은 간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 간병인들에게는 영적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간병인들이 부딪히는 또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간병하는 성도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예상하면서 교회는 이런 분들을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측컨대 간병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간병은 다양한 그런 증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기간 동안 간병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 구성에게는 간병인의 역할이나 재정이나 가사 책임을 한꺼번에 도맡아야 하는 무거운 책무가 있습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는 질병 자체가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복잡하기 때문에 간병인의 역할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간병은 환자와 간병하는 가족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환자의 요구사항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증거할 때에 간병인도 사실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간병이 길어질 것을 가능성을 두고 준비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경제적 도움이 절대로 절실합니다. 대부분 가족 간병인은 무급으로 환자를 돌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또 여성분들이 또 많고요. 가족을 간병하면서 경제 활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족 간병에게는 주변의 가족들이 경제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국가라든지 사회단체에서 경제적인 도움 없이 간병인을 가족에게만 맡긴다면 이것도 무책임한 일일 겁니다. 환자를 위한 치료비나 간병인을 위한 지원도 일부는 국가에서 물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간병은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간병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조금씩 챙겨주는 사랑과 관심이 간병인들을 감동하게 하고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병할 때 가족들의 지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간병할 때는 간병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과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짚었던 것처럼 예전보다 평균 수명이 높아졌습니다. 급속하게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가족을 앞으로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관리할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대화가 없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결정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예상치 못했던 종류의 요구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간병 책임 맡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어려움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역할 모델이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들은 나이가 들면서 형제, 자매, 친구들과 함께 준비 없이 간병 사회를 맡게 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간병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족 간의 모임이 빈번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간병인이 가장 고민하고 어려운 것이 뭘까요? 외로움입니다.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간병인은 갑자기 밀려드는 외로움 때문에 잠을 설치고 울기도 합니다. 한낮에
환자가 목욕과 식사를 마치고 잠들어 조용한 시간이 되면 역시 뜬금없이 압도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자, 간병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일반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간병을 받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서운함은 더욱 외로움을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성도들 지켜보면 간병하다가 종종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로움이나 상실감은 간병 대상자가 상당한 인지장애를 갖고 있을 때 더욱 심하게 됩니다. 환자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생각이 많아지고 외로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간병 일에 치여서 정작 자신의 형제나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당수는 전화통화로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지만 대화할 상대가 없다든지 성격상 적극적이지 못한 간병인들은 사회적 돌봄이나 친교회, 특히 교회 안에서도 잊혀진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간병하는 교우들을 자주 접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간병하면서 병이 드는 것입니다. 간병에는 종종 일정 수준의 신체적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간병인의 신체적 건강이 손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병인들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매우 빈번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간병인들 역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돌보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간병인도 간병하다가 쉽게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상에 대한 치료를 늦출 때에 종종 자신의 문제가 신체적 문제가 장기 질환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원은 어떨까요? 처음 가족 간병인이 될 때부터 매 시간 감정이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다가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을 보게 되고 자신의 신세를 보게 되면서 한탄하게 될 겁니다. 주변에 도움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나 분노가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을 바꾸기도 하지만 여전히 외로움이나 고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간병인의 그런 감정적 반응에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성도, 바로 간병인들의 아픔이나 고난에 영적 지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들을 위로할 것이며 간병인을 지속하게 하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환자를 위해서 신방하고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만 가족 간병인을 영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병인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간병의 축복 세미나 평화교회 최종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세미나라고 보내주시면 다시 듣기 링크를 전송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